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뭐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거나 뭐 서재명이거나 남재명이거나 상관없이 이 미국과의 관계, 특히나 관세 협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는 내용과 지금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어째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혼란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자체가 보수 정부를 무너뜨렸던 계기, 한창 이제 그 보수 한나라당 때부터 그냥 뭐 죽 썼던 게 원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실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뭐 선동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맨날 그냥 선거도 졌었다가 광우병 선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기세를 잡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 자기들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이 광우병 선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의 형 있지 않습니까? 김민웅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뭐 하얀색이지만 해가지고 막 희한하게 다니는 뭐 도사같이 생기는 있지 않습니까? 지는 스스로 뭐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막 목사인지 무슨 뭐 사이비 목사인지 뭐 희한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이번에 이재명과 그리고 또 미국의 이 관세 협정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또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라이가 어떤 식으로 양심 고백을 하는지 아무래도 또라이다 보니까 양심 고백도 좀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번에 관세 협정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예요. 원래는 빵 퍼센트였던 게 15%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손해입니까? 플러스입니까? 25%가 될 뻔했던 게 15%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지화조 좋다 막 박수치고 앉아있으면 그거 뭐 바보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게 빵 퍼센트에서 15%가 됐으니까 우리한테는 15%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그립습니까? 0%대였던 게, 그리고 그 0%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게 거국적인 결단이었죠. MB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그리고 그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국적인 거는커녕 아예 그냥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국회까지 막 쳐들어가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막 규탄한다 저 난리를 갖다가 쳤었고, 참 진짜 얼굴 면면들 보십시오.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인간들밖에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 뭐 안에까지 가가지고 본회의장에다가 최루탄을 투척하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빵 퍼센트면 안 된다. 미친 인간들 같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뭐 100%로 해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때 저렇게나 빵 퍼센트가 되면 안 된다고 진짜 지랄 발광을 했던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왜 15% 25% 돼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인간이 지금 2021년도 한미 FTA가 무슨 뭐 을사늑역이다 이완용이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손학규는 뭐 이미 뭐 가신 분이니까 뭐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안타까운데 분인데 뭐 문재인 같은 경우 인간은 가지도 않아. 아직도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정치권에서도 FTA가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어. 세상에 진짜 그런 조약이 없었죠. 그렇게나 좋은 조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15%만 가지고도 이게 뭐 나라가 지금 막 골로 갈 수 있다라고 난리가 나는데 빵 퍼센트 같은 그렇게나 좋은 조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인간들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나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나요? 문재인은 뭐합니까? 평산마을 책방에 박혀가지고 책 읽다가 무슨 뭐 어떻게 됐나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저렇게나 그냥 막 광기로서 선동을 통해가지고 뭐 떨쳐냈으면은 지금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뿐만 아니라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농수산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게 99.7%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0.3%가 개방이 안 돼 있는데 그 0.3% 들어가는 게 쌀, 그다음에 이제 그 30개월 이상이 된 소고기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제일 핵심인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같은 경우가 바로 뭡니까? 2008년도부터 민주당 애들이 그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발광을 했었던 소가 30개월 이상의 소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개방하기로 했다. 요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인데, 정리를 제가 딱 해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산업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쌀 소고기 초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는 추가 시장 개방 없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 그러나 2주 3주 뒤에는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사이 한 달 정도 가까이라도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허구한 날 지금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계시는 분들도 허구한 날 시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분노를 한 달 정도만 일단 멈춰놓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을 테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뭐라고 딱 그냥 가로를 친 거예요. 현재는이라는 말에다가 가로를 딱 쳐가지고 추가 시장 개방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 3주 있다가 정상회담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또 공개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일단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입장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 그러나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죠. 초불확실성의 시대인 만큼 향후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른다. 바꿔 얘기해서 뭐라는 거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어떤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옵션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미 지금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은 뭐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친미 정부다. 우리는 친중 정부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때 한국은 뭐 할 것이냐.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외교부 장관이 적절한 발언을 했었어요. 중국이 동북아 내에 마찰을 빚어서 문제가 생긴다. 경각심을 갖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박할 게 있습니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진짜 이재명 정부 내 인사 중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동북아 내에서 중국이 지금 마찰을 자꾸 빚어서 문제가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그거에 대해서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딱 정상적인 게 나오자마자 이재명이는 정상을 막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광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경기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어떻게 했던 겁니까?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내가지고 마치 조현지구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러먹은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부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가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다? 이 광우병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있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광우병 파동 사진을 보여주고 난 뒤에 쌀과 소고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간단한 거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제발 좀 봐달라. 사정사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죠. 그런데 좌파들은 이게 약간 좀 뇌가 좌만 움직이잖아요. 우뇌가 작동을 안 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왼쪽으로만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민웅입니다. 현재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의 친형이에요. 친형. 가만히 보니까 또 닮았습니다. 열받게 또. 자, 근데 김민석의 친형, 이 김민웅이 뭐 하는 인간이냐? 이만 보십시오. 양키 제국주의 이 땅에서 물러나.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니까요. 그냥 다른 말을 할 게 이게 뭐 정상인입니까? 지금 미국에 대해 가지고 양키 제국주의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인간이지 뭐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요. 보니까 뇌가 좌쪽으로만 움직이던가 북쪽으로밖에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이번에 딱 보니까 지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나 휴양지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 코코노 호텔 뭐 이렇게 길게 또 써놨어. 가 아니라 원산입니다. 갑시다 조만간이라고 하는데 원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같이 가라고 그러면 제발 좀 가가지고 뭐 저거 뭐 리조트 같은 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우지탄가 끌려가가지고 석탄이나 캐고 앉아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사고를 그대로 지금 가져다 놓은 거예요. 좌로만 움직이고 북한으로만 움직이는 거. 그 뭐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양키 제국주의 이딴 소리 나는 것이고 북한으로 가라고 제발 좀. 이런 지금 사고를 갖고 있는 애가 이번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광우병 사진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설득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니까 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히든 카드가 광우병 사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써놨더니 그거에 대해서 광우병 괴담이라고 공격했던 자들이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우리가 잠깐 좀 이게 뇌가 좀 갑자기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뭔 소리냐? 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광우병 사진을 가지고 설득할 수가 있었냐? 이유가 뭐라고 김민웅 같은 애는 생각하는 거예요. 광우병이 실제로 있으니까.
광우병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 광우병 사진을 가지고서 광우병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이렇게나 지금 광우병이 위험한 거 아니냐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다라고 김민웅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에서 히든카드가 광우병 사진이었다. 원래 저 기사의 의도는 뭔데 좌파들이 광우병을 가지고 그렇게나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예민하게 구니까 이명박 정부도 이재명이죠. 이재명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광우병 이거 괜히 했다가 30개월 이상 소고기 했다가 저렇게 시위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래 기사의 의도인데 김민웅 같은 좌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광우병이 있었어.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너네들 이제 와가지고 히든카드가 광우병이라고 했냐? 회계를 이런 식으로 정신병자라니까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설명해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민웅이조차도 이 정신병자조차도 뭐라고 이번에 얘기합니까? 이재명의 관세 협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 희한합니다. 이 인간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완전히 관세 협상이 털렸잖아. 선방했다고 정치적으로 이 정부를 옹호해 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미국은 무관세 아니냐. 일본과 EU는 상호 무관세다. 우리는 전면 무관세다. 이건 외교사에서 관세 자주권 박탈이다. 우리는 FTA 체제에서 0%였다. 근데 그게 15% 올라간 것이다. 뭘 잘못 처먹었나 갑자기 막 이렇게 정상적인 발언을 합니다.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속상하다. 정직하게 국민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좌안에만 움직였던 애가 북한으로만 움직였던 애가 갑자기 정상이 돼가지고 좌안의 운해가 막 풀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민웅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권력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의 주류, 정청래, 친문 이쪽이 지금 신흥 제가 이제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 쪽에 김민웅은 딱 쓴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은 지는 애고 요쪽이 뜨는 해니까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두고 보자고요. 한미 정상 하겠다고 지금 막 가가지고 골프 치고 막 까불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골프 연습 안 해도 잘 치시잖아요. 뭐 좀 뭡니까? 그 하와이인가 뭐 호주였죠. 호주 가가지고 막 골프 치기도 잘하고 하시더만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쌀 소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최선방에서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인간이 정청래랑 김민웅 이런 인간들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